여러분은 2교시에서는 연결해서 그 파일 입출력에 관한 몇 가지 또 세부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트림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건데요. 파일을 서로 이제 연결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보통 이제 뭐 두 가지의 파일들을 서로 연결해서 출력하는 거와 관련된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처리한 파일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처리한 내용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할 수 있는 이걸 서로 연결 구조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 파일 인프 스트림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게 문자 스트림에 해당되는 클래스고 우리가 이제 그 바이트 스트림에서 사용되는 거 있죠. 파일 인프 스트림, 파일 아웃 스트림. 아까 1교시 때 썼었던 그 메소드, 그 클래스를 정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파일 인프 스트림 정의하고 요 안에 데이터 인프 스트림 안에 요 파일 st를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파일을 이제 요 안에 넣어서 하나씩 읽어가는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퍼라는 걸 써가지고요. 버퍼 안에 이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걸 왕창 한 번에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부 내용을 가져와서 다 읽고 이게 비면 다시 와서 순서대로 또 읽고 이게 이제 버퍼라는 건데 이게 이제 다 사실은 이제 버퍼드 리더 이게 이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터라는 클래스가 다 전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1교시 때 했던 방법대로 해도 되고 이렇게 리더 안에 리더를 안에다가 인수로 넣어서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터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릿지 스트림이라 그래서 바이트로 읽은 걸 문자로 읽은 걸 바이트로 이게 이제 우리가 인코딩하는 방법에서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인코딩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실은 컴퓨터 여러분들 교육 시간에 알겠지만 연구아이를 어떻게 컴퓨터로 만드느냐 초창기에 그 BIC, EBDIC, 그 다음에 뭐, ANSI 코드,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게 NC 코드 방법, 미국에서. 그게 이제 8비트 플러스, 8비트로 해가지고, 2에 8승계의 서로 다른, 문자나 숫자를 이제 저장하는 방법인데, 그게 우리나라의 글자나, 우리가 한문, 요거를 이제 다 수용을 못해서 유니코드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2바이트. 그래서 28에 16. 그게 이제 UTF라는 말을 좀 쓰는데, 이제 스탠다드 이제 암호화가 UTF-8이냐, UTF-16이냐, 16비트냐, 8비트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할 때 암호화를 하는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니코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변환을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하는 거, 요걸 이렇게 하는 방법에서 요게 이제 16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9A라고 하는 게 바이트인데 비트인데 이제 FF 이게 이제 10진수의 15, 15를 얘기하는 거예요. 16진수로 들어왔을 때는 문자로 바꾸고 문자로 들어온 거를 다시 이제 16진수로 바꾸고 뭐 그런 형태로 생각하면 되는데 요게 이제 암호화를 인코딩을 할 때 요게 과연 그 유니코드 방법의 8비트인지 아니면 16비트인지를 사전에 정의를 해서 읽을 수도 있고 뭐 출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읽을 때는 이제 인프스트림 리더 클래스를 사용하고 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여기 이제 표준 인코딩 방법을 써서 읽거나 출력을 이제 하는 방법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제가 바로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파일이라는 객체는 파일 이름을 정의를 할 때 이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 나오긴 했지만 파일 이름을 정의해서 요 리더 안에 요 파일 인프 스트림이라 그래서 UTF-8 방법으로 하고 이제 요거를 이제 읽어 나가는 라인별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은 여기에서 보면 요 바이트 스트림 안에서 보면 요게 요 데이터 인풋 스트림이 있고요. 요거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 있죠. 이렇게 인풋 스트림, 여기 아웃풋 스트림.
그죠? 그래서 이제 input stream에 관련된 거, 파일 input stream, 그 다음에 여기 파일 output stream. 이 안에 이제 데이터 인풋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냐 하면, 읽을 때, 요 바이트 단위로 읽거나, 그 다음에 요 문자의 그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는 메소드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바이트 단위 또는 정수형 단위, 그 다음에 이제 뭐 더블이라고 해서 실수형이죠, 실수형. 그래서 실수형 단위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사실은 그 데이터에 정의되어 있는 값들이 이거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는 사실은 좀 알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뭐 바이트 단위로 잘라서 읽어야 될 라인인지 아니면 이게 그 다음 줄은 정수형, 그 다음 줄은 실수형. 이게 어떤 순서가 대로 돼 있다 그러면 사전에 데이터의 구성 형식이 데이터 타입이 그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물론 출력도 마찬가지고 라이트라는 거. 저희들이 그 바이트 스트림과 그 문자 스트림에 대해서 리드 라이트는 똑같다 그랬죠. 그 입력하거나 출력하거나 할 때 리드 라이트 1교시 때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그 어떤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도 요게 이제 리드 라이트 바이트 리드 인티저 라이트 인티저 그다음에 더블 라이트 더블 이거는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좀 염두에 좀 두시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미 입력 같은 경우 요 데이터의 타입을 알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저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 거고, 출력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예제를 한번 보면 있잖아요. 나머지 거는 뭐 여러분들 다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보면 이제 data.bi안이라는 게 3.14는 더블이잖아요, 더블. 그죠? 그래서 출력을 해놓고 100이라는 건 인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한글이니까 UTF-의 일반적인 형태 32비트짜리.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출력을 하고 얘를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입력하는 거예요. 출력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제 그 파일을 읽는 형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열고 닫고 열었으면 닫아야 돼. 여는 상태는 이미 이렇게 되면 열죠. 열어놓은 거를 다시 닫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출력되는 3.14가 명확하게 W형이라는 거죠. 100이라고 하는 게 문자가 아니라 이렇게 정수형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문자의 인코딩 방법을 UTF 방법으로, 유니코드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출력하고, 이거를 출력한 상태에서 데이터 빈 파일에 다시 이거를 그 이제 넣어주는 형태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의 경로명이 또 중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의 그 형태들 중에 파일의 경로를 알아내야 되는 프로그래밍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패스 클래스, 파일 안에 패스 클래스를 써도 되고, 파일의 메소드를 불러서 쓰는 방법을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파일이라는 객체를 선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 자체를 스트링으로 선언해놓고, 우리가 요걸 알고 있는 거죠. C 밑에 이클립스 밑에. 파일 이름은 이제 요거가 이클립스 프로덕트라는 파일 이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래서 그 파일 리스트,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이제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파일 안에 보면 요 getName, getPath, getParent 뭐 이런 메소드를 써서 경로명을 알아내는 거예요. path라는 경로를 써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path.get 이러면 파일의 그 현재 파일 리스트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얘를 불러서 path.get 하게 되면 자동으로 알아내는데, 요거는 이제 파일이라는 객체의 클래스 안에 메소드를 써서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파일을 선언하고 이 안에 있는 파일을 이름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요것부터 한번 볼까요? f라는 파일에 요 이름 경로명 밑에 슬래시를 넣고 그 스트링이라고 해서 s라는 파일, 이거 하나씩 이제 보는 거네요. 파일 네임 안에. 그쵸? 하나씩 해서 요 이름 다음에 getName 하게 되면 요 파일 이름이 출력이 되는 거고, 패스하게 되면 요 이클립스 밑에 파일 이름 경로까지 다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 페어런트 자기 위에는 이제 부모는 이클립스라는 디렉토리고 폴더고, 절대 경로는 다시 이렇게
그죠? 그다음 요거는 이제 뭐 정규 경로라 그래서 뭐 이제 C라는 뭐 대문자로 좀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true or false예요. 디렉토리니 아니다 이런 얘기죠. 뭐는 파일이니 맞는 거죠. 이클립스 프로덕트라는 게 뭐 파일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true false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true false라는 그 이거 is 파일이나 is 디렉토리, 디렉토리니 파일이니 라고 하는 얘기예요. is 파일. 그게 이제 true냐 false냐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 name이라고 하는 경로명은 이제 자기 현재의 파일이 있는 경로명까지 적어주고, 파일을 이제 선언을 한 다음에 객체를 파일의 객체의 리스트라고 하게 되면 그 파일의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하나씩 s라는 변수를 더 가지고 하나하나씩 좀 출력을 하는 거죠.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s에 대해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출력한 다음에 요 f라는 거에 getName을 써서 파일 이름을 알아놓고, 그죠? 그 다음에 getPath를 써서 경로명을 이제 알아내고, 사실은 이제 요게 경로명이 이제 요거를 이렇게 져 있어 가지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를 좀 알으셔야 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절대 경로는 이제 위에 뿌리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상대 경로는 현재 있는 내 경로에서 바로 어느 폴더 밑에 있느냐만 정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절대 경로라고 하는 건 루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게 C 밑에 있다. 여기서 이제 네임을 C로 선언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이제 이클립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요 상대 경로명만 알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 경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요 f라는 dir과 요 dir 리스트라는 메소드로 선언해서 이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절대 경로는 자기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규 경로라고 하는 거는 요 앞에 있는 그냥 C를 그냥 이렇게 바꿔주는 형태고, 디렉토리냐 아니냐는 이제 여기서 정의되어 있는 요 파일 F가, 그죠? 현재 요 dir 리스트 안에 있는 요 파일이 파일이니 디렉토리니 요걸 알아내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랜덤 액세스 파일인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압축 파일 있죠? 압축 파일. GIF, zip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몇 개의 파일을 하나로 압축을 보통 하잖아요. 그죠? 하나의 파일을 압축하기도 하지만 그 이메일을 보낼 때라든지 뭐 파일의 사이즈가 이제 좀 큰 경우 압축해서 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옵션은 read라는 거 R, W는 write인데 보통 이제 read. 그래서 이제 여기서 1부터 16개의 파일을 압축한데 요거에 대한 요 정보가 all.gif, 그러니까 파일 이름을 압축한 파일 이름을 all.gif라고 그러고요. 요게 이제 random access 파일이라는 클래스를 객체를 쓰게 되면 요 안에서 리드라는 옵션을 쓰게 되면 이렇게 랜덤하게 파일을 찾아가면서 안에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다 읽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순차적이 아니라고 하는 게 이제 요 랜덤 액세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 안에 있는 메소드들 중에는 요게 어떤 파일, 이거는 좀 더 세부적인 좀 복잡한 건데요. 요게 이제 뭐 여기 있다가 요 앞으로 보내는 방법이고, 요거는 요만큼 옮겨라라고 할 때 쓰는 경우고, 요거는 현재 위치 포인터 값이 어디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1번 읽고 있냐, 15번 읽고 있냐, 뭐 16번 읽고 있냐 라고 하는 거를 메소드로 또 선언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어쨌든 임의 접근 파일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어쨌든 우리 1교시나 2교시에서 봤을 때 요 파일의 요 메소드 있죠? 요거는 이제 문자 스트림, 요거는 이제
그 데이터 그 비트 스트림인데 바이트 스트림이라고 비트가 모여서 이제 바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어쨌든 클래스의 그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는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좀 사용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이제 그래야 정확하게 좀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이제 좀 고급 기능으로서 우리가 뭐 결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좀 보통은 이제 뭐 결합해서 읽을 수도 있겠지만 결합해서 출력하는 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다가 이제 그 앞에서 수행한 파일에 추가적으로 수행되는 파일을 넣어서 하나하나씩 출력하는 형태가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쓰진 않지만 뭐 데이터의 입력량이 많은 경우죠. 그 출력량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버퍼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버퍼 형태를 어떻게 선언해서 쓰느냐. 버퍼드 리더도 있고 버퍼드 라이터도 있어요. 여기 ED가 이제 좀 잘못됐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읽거나 쓰거나 둘 다 좀 정의가 되는 거죠. 리더인 경우는 읽는 거고 라이터인 경우는 쓰는 경우니까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fived라는 거를 좀 써요. fived라는 걸 쓰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버퍼드에 대한 얘기만 좀 소개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쓰는 방법은 뭐 요 형태랑 똑같아요. 안에 넣어서 이제 버퍼를 넣는 거기 때문에 요 안에서 이제 또 여러 개의 파일인 경우는 요 안에 있는 인수들을 좀 여러 개 넣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걸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쓰면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터를 써서 많이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경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 번에 가져올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시스템적으로다가. 그런 경우에 효율적으로 좀 많이 써요. 근데 일반적으로다가 요즘은 그 램에 상주시킬 수 있는 데이터들이 그 램의 용량이 워낙에 이제 뭐 크기 때문에 뭐 이런 방법도 이제 하지만 요즘 이제 뭐 그 데이터 양이 많잖아요. 학습이라는 개념하고 뭐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 얘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잘라서 조금씩 가져와서 버퍼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또 이제 자기가 알아서 그 다음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가져오는 형태를 자기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클래스만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알아서 입력도 버퍼에다가 넣어놓고 순차적으로 좀 가져오고 출력도 여기다가 하드디스크에다가 한 번에 이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램에다가 일정 부분 갖다 놓고 어느 정도의 용량이 되면 다시 하드디스크에다가 갖다 놓고 요건 좀 입력되는 것만 사실은 보여줬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터라는 메소드 저희 클래스가 서로 달리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이 사실은 둘 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두 개 다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버퍼에 대한 그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브릿지 스트림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UTF의 그 인코딩 방법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게 왜 이제 그 인코딩 하면서 요게 그 브릿지라는 개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뭐 어떤 바이트 스트림으로 돼 있는 거를 요 인풋 스트림 리더나 아웃풋 스트림 리더를 통해서 하게 되면 요거를 이제 문자 스트림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문자로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바이트 스트림으로 또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1교시 때 좀 말씀을 언뜻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네트워크 통신일 때 그 결과에 있는 흐름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네트워크 통신에서의 레벨에서는 맥레이어라고 하는데 하이 레벨에서의 그걸 많이 해요. 잡아가지고 네트워크 우리가 이제 소켓 통신 소켓 정도를 많이 예제를 드는데 쉽게 얘기하면 채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출력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입력이나 출력 값들이 바이트 스트림으로 되는데 결국은 그거를 상위 레벨에서 올려줘서 얘를 결과 값을 얻는 거는 역시 비트나 바이트가 아니라 뭐라 해야 돼? 문자라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OSI 계층에서 보면 사람이 말하는 거나 응용 프로그램 상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들을 하이 프로그램으로 돌릴 때 이게 문자 자체를 이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요 인풋 스트림 리더나 아웃풋 스트림 리더라는 클래스를 써가지고 그 하이 레벨에서의 그 UTF 코딩 방법을 미리 알아야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얘가 코딩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그거에 맞는 것들을 이제 그 데이터 변환을 해서 입출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상태에서 많이 쓰는 스트림 그 클래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요 그림을 보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브릿지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냐? 이게 왜 필요한가? 그렇죠? 우리가 네트워크 통신에서 결과 값들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사람이 알아 먹을 수 있는 거 얘를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23이 R이고 9A가 2고라는 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 읽어서 문자 또는 얘를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요 문자를 이제 하이 레벨에 보낼 때 바이트 스트림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사용되는 스트림들을 우리가 브릿지. 브릿지라는 게 다리죠, 다리. 다리라는 게 바이트를 문자로, 문자를 바이트로 요렇게 바꿔주는 형태로 하는 역할을 하는 이게 그 클래스를 우리가 브릿지 스트림 클래스라고 얘기하고 입력을 할 때를 하는 게 인풋 스트림. 이제 바이트 스트림 관점에서 좀 보면 돼요. 바이트 스트림이 입력되면 인풋 스트림이고 리더. 문자가 돼서 바이트 스트림으로 바꿔주는 게 아웃풋 스트림 리더예요. 그러니까 입력되는 거가 바이트면 인풋, 문자면 아웃풋.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오래 기억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 방법을 제가 버퍼 다음에 이제 설명을 했고, 그 사용법을 이제 UTF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 스트림 중에서 여러분들이 앞에서는 이제 리드라는 메소드하고 라이트라는 메소드를 설명을 했지만, 요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다르게 좀 읽거나 출력하고 싶다라고 할 때 입력할 때는 데이터 인풋, 출력할 때는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여기 있죠, 요거 데이터 인풋 스트림, 요게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요 클래스를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가져다가.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아웃풋에 뭐 더블형이냐, 숫자냐, 문자냐.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파일 정보를 얻을 때 패스라는 클래스를 쓸 수도 있지만 파일을 선언을 해서 파일 객체 안에 있는 메소드들을 이런 방법을 써서 경로명을 알아낼 수가 있다. 이 방법도 뭐 이제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한 것 중에는 그 압축 파일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랜덤 액세스라는 걸 써서, 물론 이제 압축을 이제 파일을 이제 풀어서 아까 앞에서 있었던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거 랜덤 액세스를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파일들을 랜덤하게 쫓아가면서 읽거나 읽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리드. 그렇죠? 요거를 압축을 라이트로 써서 압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걸 이제 좀 복잡한 그 클래스를 써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몰라도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메소드가 또 주요 사용되는 메소드가 세 가지가 있고, 요거를 이제 뭐 읽는 거에서 앞쪽으로 잠시 이동하거나 포인터를 설정하거나 위치를 반환하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